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바르려나니원 대표원장 한의사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전문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질병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자율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그래서 이름 안에 다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율을 가장 많이 쓸 때 일상생활에서 아마 자율주행 이럴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율신경도 똑같습니다. 자율신경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는 신경을 의미하는데 심장 박동이라던가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는 것, 잠이 들게 하는 것, 체온 조절을 하는 것, 면역력 이런 기능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라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박동을 더 빨리 뛰게 하거나 더 느리게 뛰게 할 수 없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를 시킬 때 더 빨리 소화를 시키거나 느리게 시킬 수 없습니다. 호흡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죠. 이런 기능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항진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이완을 시키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긴장하는 상황 혹은 이완하는 상황이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긴장과 이완을 하는 상태에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을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도 이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고통을 그래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율신경실조증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다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은 정말 다양해요. 자율신경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전신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적게는 3가지에서 5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정말 많게는 A4 용지에 자기 증상을 한가득 써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율신경의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 마치 화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전신적인 통증이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또 만성적인 소화불량, 위장장애 혹은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증상이 막 이렇게 많으시고 엄청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내과를 가보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니까 마취통증의학과를 가본다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있으면 정신과를 가거나 근데 그 어떤 병원을 가도 명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은 증상이 이렇게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복잡한데 어떠한 MRI나 CT 같은 구조적인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이런 증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병을 5년간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험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자율신경 이런 개념도 잘 없었고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 이유는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인데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그냥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장기간 5년에서 10년 환자분의 표현을 빌리면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대, 20대에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10만큼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10 중에 5 정도는 쳐내고 5 정도만 받고 이런 현상을 스트레스 저항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저항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10만큼 들어왔을 때 10을 곧이곧대로 맞거나
심지어 10만큼 들었는데 40, 50, 심지어 100 이상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유형의 케이스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전학을 가면서 환경이 많이 좀 바뀌었었고 당시에는 이제 요즘과는 다르게 중고등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엄격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스트레스 저항도가 낮고 예민도가 높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들보다 강하게 드러났던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정말 굉장히 심해서 뭐 남들처럼 이렇게 급식을 먹거나 이런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복통이 너무 심해서 급식을 정말 못 먹고 뭐 부모님이 따로 도시락을 챙겨와 주실 정도였고 뭐 점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져서 조그만 큰 소리가 나거나 누가 뭐 저를 깜짝 놀래키거나 하면 정말 뭐 남들보다 크게 놀라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그게 정서적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좀 불안감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를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이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나이가 10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상이 없었고 당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식단이라던가 뭐 운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같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느샌가부터는 그렇게 아팠던 게 뭐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밥도 잘 먹고 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은 어떤 약처럼 우리가 아는 질병의 치료 방식이 아니고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나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일종의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민도를 조절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막 성격이 까칠해서 예민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체, 몸 자체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의 사례처럼 조금만 누가 나를 놀래키거나 큰 소리를 들으면 확 놀라버리는 거거든요. 확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뭐 소화불량이나 두통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이 발현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신체가 예민해지고 과각성된 상태를 좀 떨어뜨려줘야 좋아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약물이나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 뭐 밀가루 음식, 면류,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몸 안에서 화학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 식단이 망가지신 분들이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뭐 혈액 검사를 하거나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뭐 영양이 결핍되거나 기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집 안에만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쉬어도 피곤함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활동성을 키워주고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주면 그런 무기력이나 피로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단이나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점점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예민해졌던 몸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원장님 채널에서 소개해 주신 치료 방법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르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지금 한의사 면허 취득한 지 7년 차 정도 됐는데 저도 처음에 졸업하고 환자분들 진료할 때는 환자분 뭐 그냥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받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인정하고 이걸 잘 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누구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몬티 라이언이라는 저명한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이 왜 일어나고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통증이 정말 극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통제를 먹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수십 명을 다 모아놓고 다 같이 단체로 합창을 시켰는데 합창하기 전과 합창을 하기 후에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합창을 하기 전 통증에 비해서 다 같이 합창을 시키고 난 후에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효과가 꽤 며칠간 지속됐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세요. 뭐 혼자 코인 노래방이라도 가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도 하게 되고 대화나 말을 하면서 속에 뭉쳤던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몸을 굉장히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감정 억제형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바깥에 잘 못 풀고 혼자 꾹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실은 좀 화를 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서 신체에는 좋은데 그게 사회생활상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인데 완치가 가능할까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치료 과정 실제로 겪으신 내용들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겪는 불편감, 증상들, 뭐 수면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완치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일반적인 기저질환이랑 좀 다른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뭐 실제로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들은 그거에 맞는 약을 드시면 사실 좋아집니다. 근데 자율신경성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소화불량이 심한데 뭐 위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낫는 게 이게 완치가 된 걸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게 되냐면, 이게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발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완치가 되고 난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좀 증상의 발현 빈도가 줄어들어야 좋아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환자분들과 치료하는 사람이 약간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환자분들은 사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증상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치료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고 증상이 한 뭐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10가지가 한 번에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좋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어떤 증상들이 먼저 좋아지는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수면 상태라던가 소화불량이 좀 먼저 빨리 개선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행위이고 또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치료나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밥을 전혀 못 먹었는데 밥을 좀 먹게 되고, 뭐 수면을 아예 못 주무셨는데 그래도 3-4시간은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정서적으로 좀 불안이나 우울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런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걱정이나 뭐 무기력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좀 우울하면서 무기력하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몸이 차분해지면서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공조원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번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많은 이유는 애당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게, 뭐 직장인으로 치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혹은 뭐 가정생활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나 그러면서 일이나 타인만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나 만성피로도 많이 겪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탈진됐던 몸도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좋아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증상이 있었다 없어졌다 좀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아니면 오늘 잠을 좀 자고 소화가 좀 잘 됐다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완치된 게 아니고 이러다가 또 때때로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뭐 내가 일주일에 7번 잠을 못 잤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급성기의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뭐 만성으로 접어드신 분들은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식단, 생활관리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두 번 해보고 뭐 반응이 없다고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무조건 3달 이상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가장 길게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진 사례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0대 여성분이신데 아주 워커홀릭이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 치료를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하셨던 분이라서 매주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젊으셨을 때 20, 30대 시절에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우셔서 본인이 직접 가장 역할을 해서 손수 뭐 일을 정말 많이 하셨고 일도 그때 당시에 사무직보다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이제 소위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하죠. 그런 직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40, 50대가 돼서 뭐 자녀분들도 생기고 하셨는데 보니까 젊으셨을 때 일을 하셨던 게 나중에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도 본인 성향 자체가 좀 일하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잘 못 있고 이러는 분이셨거든요.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 본인이 또 직접 온 게 아니고 따님이 같이 오신 케이스였는데 당시에 환자분이 느끼셨던 느낌은 내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번아웃처럼 완전히 몸이 탈진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멍하고 몸도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치료 기간을 한 6개월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뭐 점점점 좀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1년 반 가까이 치료를 하신 케이스셨는데 나중에는 사실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한 6개월이 넘어가던 시점부터는 다시 일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면 뭐 지금도 가장 역할을 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본인이 자녀분들을 많이 돌보시고 또 이제 위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간병까지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떤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잘 걸리는구나라는 걸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몸이 좋아지고 나서 이걸 잘 유지하려면 예전에 가졌던 습관을 좀 많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좀 너무 일하시고 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게 잘 사실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1년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몸이 완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본인이 하던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반년 정도 더 관리 차원의 치료를 좀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